예, 안녕하세요. 대구 중구 스마트 도시 재생 서포터즈 참가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인디053 이창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방학 기간인데 여러 가지 할 일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대구시, 특히 대구의 중심인 우리 중구에 관심을 가지시고 대구의 또 큰 일이죠. 우리 시청 후적지, 또 대구의 역사를 대표하고 있는 우리 달성 토성에 여러 가지 상상력을 보태신다고 하니까 저도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조금의 어떤 보탬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굉장히 어렵고 개념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좀 활동을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함께 들려드릴 거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우리 도시를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문화 기획자인데요. 그러니까 문화를 가지고 기획을 하는 일을 가지고 밥벌이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문화 기획자, 아마 처음 보는 분도 많으실 텐데, 제가 문화기획자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기 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그냥 20대 학교를 대학을 다니던 그럴 때 저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저는 주로 음악을 하거나 연주 활동도 하루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예술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이후에는 계속해서 아티스트들을 만나는 일들을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빨리 자기 객관화가 좀 돼가지고 연주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뒤로는 좀 이렇게 예술하는 사람들 혹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창작 활동을 하는 분들과 함께 일들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이런저런 배움을 얻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날씨가 더울 때는 이렇게 머리가 길면 진짜 힘든데, 제가 계속해서 저렇게 머리 긴 상태로 이렇게 다니고는 했었습니다. 제 20대 때 모습이었고, 제가 이후에는 인디053이라고 하는 문화 단체를 만들었어요. 인디053은 이제 인디는 인디펜던트의 약자고요. 053은 대구 지역번호입니다. 인디펜던트는 이제 말 그대로 독립이라고 하는 건데, 이 독립문화 예술을 뜻하는 그런 말이고요. 대구에서 그 독립예술과 관련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냥 음악을 좋아하던, 예술을 그냥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이제 직업으로 만든 케이스고요. 그것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독립문화, 지역문화, 청년문화, 생활문화 이렇게 4가지의 어떤 포지션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공연, 축제문화, 전시, 또 이런 도시재생과 같은 프로그램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해드리고자 하는 일을 좀 본격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소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레혼이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이제 영국의 작가 사무엘 버틀러라고 하는 작가가 썼습니다. 이 소설은 에레혼, 그러니까 이 말이 nowhere,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그냥 글자 형태를 그대로 그냥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쓰니까 에레혼이 된 건데, 이 소설은 이 nowhere,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을 표현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이제 주인공이 영국 식민지에 있는 한 소년, 한 청년인데요. 여러분과 같은 그런 젊은 청년인데, 한 미지의 나라로 가요. 이 나라 이름이 바로 에레혼입니다. 근데 여기는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것과 뒤바뀌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환자는 우리가 돌봐야 될 대상이 아니라 아주 잘못을 한 범죄자 취급을 받고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나라에서 영웅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이 어디에도 없는 정말 이 디스토피아와 같은, 유토피아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을 이제 상징을 하는 말로 이 에레혼이고, 그것을 이제 모험을 하다가 탈출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이제 영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뭐 유럽의 사회, 이 서방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 뭐 제국주의와 이 자본주의가 막 이렇게 팽창을 하고 있던 그런 때였는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풍자로 이 아무것도 없는 곳을 바로 표현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21세기에 대구를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과연 지역이라는 것이 이런 노웨어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한테는 과연 어떻게 좀 비춰지고 있을까요? 떠나야 할 곳, 성공을 하면 여기는 떠나야 할 곳, 혹은 뭐 학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곳, 혹은 뭐 그냥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여기 있는 곳,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들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 지역을 생각하는 우리 일반적인 이 시대의 어떤 20대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지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우리 동네, 우리 공간들이 야말로 새롭게 문화가 창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 왔었는데 오히려 이러한 곳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냥 문화예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뭐 어디 거창한 곳에 가셔야 되고 뭐 파리에 가야 되든지 서울에 어디 뭐 국립현대미술관을 가야 되든지 뭐 아니면 아주 뭐 멋들어진 공간에서 즐기는 어떤 무엇인가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여러 문화예술 트렌드들은 바로 이 지역과 결합을 하고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다시 해석을 해,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창출되는 컨텐츠들이 많고 도시재생 사업들도 역시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 재창조되는 컨텐츠가 많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중구, 우리 대구 중구에 있는 김광석 다시그리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여기는 안 가보신 분이 없으실 텐데요. 혹시 안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예. 그 애인이었거나 보통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가시는데 그러지 말고 이 방학 때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들도 좀 만나시고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석 다시그리 길 아마 많은 분들 뭐 못 가보셨더라도 이름은 알고 계실 텐데 가보시면 꼭 이거 보세요. 기획 누가 만들었나 이런 거 보시라니까. 제 이름이 딱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훌륭한 사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보시면 항상 이런 좀 누가 만들었는지 작가들은 이런 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담이었고요. 제가 이제 이 길을 청갈 기획을 하면서 뭐 도시재생에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일들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이 길은 뭐 간단합니다. 이제 가수 김광석 씨가 1964년에 대구 대봉동에서 태어났어요. 그때는 뭐 여러 행정구역 때문에 좀 다른 곳이기도 합니다만 이 대봉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태어난 굉장히 훌륭한 가수가 우리 지역민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좀 되새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벽화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길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10년이거든요. 올해 딱 10주년이 됩니다. 10년 동안 이 거리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예술을 통해서 어떤 지역이 변화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이 거리는 이 수성교에서부터 이 대백프라자 가는 뚝길, 신천 뚝길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360m 구간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방천시장 문전성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 사업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전성시라고 했는데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을 했었었고 대구 중구에서 이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문전성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대상지가 바로 지금 대구 중구에 있는 방천시장이 된 것이죠.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예술
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과천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이제 주요 프로그램은 뭐였냐면 시장의 빈 공간에 예술가들이 혹은 문화 창작자들이 입주를 하는 형태였고요. 그 빈 공간에 입주해 있으면서 작업실을 마련을 해주려고 다양한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었는데 저희도 지금 아마 제가 있었던 곳이 지금은 족발집으로 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족발집 2층에 저희 사무실, 인디고553 사무실이 있었었고 그때 저희가 제안했던 프로그램이 바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었습니다.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은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옹벽이었어요. 옹벽. 그냥 신천대로에 막혀있는 그냥 이런 일반 옹벽이었는데요. 지금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고 가로등도 하나 없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아마 중간쯤에 이렇게 노랗게 있는 평상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항상 그 어르신, 할머니 세 분이 고스톱 치고 놀고 계시고 항상 이렇게 아주 뭐 조용한, 굉장히 조용한 그런 공간이었고 중학생들 와가지고 맨날 담배 피고 그래서 제가 뒤통수한테 탁 때리면서 가져와 이러면서 담배 피워 막 뺏고 그랬던 공간입니다. 이랬던 공간은 이제 가수 김광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벽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백칠을 하고 스케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이 흰 옷 입고 있는 이 남성 작가가 누구냐면 이 손영복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제가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을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그거 재밌고 즐겁겠네요 라고 해줬던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문적인 어떤 작가는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하고 프로듀싱 하는 게 제 역할이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바로 이 손영복이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이 친구가 이 거리에 대해 전체적으로 예술 감독을 해줬었고 그리고 했던 작업이 제일 처음에 들어오시면 입구에 앉아 있는 이 김광석 동상, 제일 유명한 작품이기 하죠. 입구에 딱 있는 앉아 있는 동상, 그리고 중간쯤에 김광석 공연장이 있는데 그 공연장 앞에 보면 또 서 있는 동상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조각을 하는 친구라서 이 두 가지의 큰 지역을 좀 상징하는 두 조형물을 함께 만들기도 했습니다.